근데 너무 똑같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데? 이게 아이폰 13 케이스거든요? 14에 한번 껴볼게요.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죠? 맞는지 않구나. 이게 카메라가 너무 커서. 잠깐만, 이거 어떻게 빼? 낑겼어. 대체 카메라를 언제까지 키울 거예요? 또 커졌어. 그래도 프로보단 낫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아이폰 14 시리즈가 정식으로 출시가 됐어요. 이미 사전 예약으로 받아서 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지난번 애플 이벤트 딱 끝나고 나서 대부분 반응이 이랬어요. 아이폰 14는 볼 것도 없네. 프로 사야 돼. 역시 믿고 거르는 기본 모델. 뭐 바뀌는 것도 없고, 디자인도 그대로고, 칩셋도 우려먹은 것 같고. 그래서 다들 이제 살 거면 차라리 일반 모델 말고 프로를 사라, 이러게 됐죠. 저도 사실 제가 산다면 비슷한 생각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매년 핸드폰을 바꾸시는 분들, 저 같은 테크 유튜버들 기준일 거고, 사실 핸드폰을 한번 사서 또 오래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오래된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꼭 프로가 아니라 그냥 아이폰 14 기본 모델이어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 말고 일반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사면 좋을까요? 이거를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Let's go! 자, 일단 제가 4가지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아이폰 14, 아이폰 13,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일반 모델을 살펴볼 거니까 프로는 좀 잠깐 치워두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폰 14 일반 모델은 2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기본은 15.4cm, 플러스는 17cm예요. 플러스를 제가 딱 손에 쥐어봤는데 플러스는 저한테는 좀 큰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도 동일한 사이즈인데요. 아무래도 제 손에 이렇게 잡으면 한 손으로 딱 잡기가 좀 땡겨요. 좀 버겁다라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 이제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많이 나가니까 저는 절대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플러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양손으로 잡고 쓴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사이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 맞는 사이즈는 15.4cm짜리 기본 사이즈가 가장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이폰 14과 14 플러스는 이 크기에서 오는 차이, 그거에 따른 배터리 타임, 이런 거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제품인데 크기만 다르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관상으로도 사이즈만 아니면 디자인도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아이폰 13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그냥 디자인도 거의 똑같이 생겼죠. 뭐 카메라 생긴 것도 똑같고 앞에 노치 있는 것도 똑같은데, 다른 점은 카메라 선 부분이 조금 더 커졌어요. 카메라 자체도 좀 커져가지고 이게 저는 처음에 완전 똑같이 생긴 줄 알고 케이스를 그냥 13대 쓰던 걸 여기다 한번 껴봐야겠다 하고 꼈다가 아주 부셔서 꺼내야 될 뻔했어요. 케이스는 호환이 안 됩니다. 투명 카메라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무게는 14이 172g, 13이 173g으로 1g 줄었는데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들었을 때. 그리고 제가 색상은 이전 영상에서 명동 애플스토어 가서 싹 다 보여드렸었잖아요. 블루는 아이폰 13 프로 때 시에라 블루 색상이랑 비슷한 좀 탁한 파스텔톤 블루 색상입니다. 보시면은 시에라 블루도 파스텔톤 블루지만 살짝 탁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폰 14의 블루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채도가 좀 올라간 느낌? 퍼플 같은 경우에는 청보라색 느낌보다는 진짜 좀 핑크에 가까운 보라색인데 아주 옅은 색이에요. 그래서 라일락 꽃 색깔 있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블루랑 퍼플이 같은 선상에서 블루 쪽, 퍼플 쪽 이런 느낌보다는 얘는 진짜 완전 좀 흰기가 많이 도는 그런 퍼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는 오히려 좀 더 회기가 많이 도는 좀 탁한 느낌의 블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상 항공우주급 알루미늄 밴드가 측면에 쭉 들어가 있고요. 전면에 세라믹 쉴드가 들어가 있는 건 아이폰 13 때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내부 디자인이 교체됐다고 하더라고요. 발열 관리 구조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뒤에서 발열 테스트한 것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후면 글래스랑 이 하우징이 분리가 된대요. 그래서 수리하기에 좀 더 좋아졌다
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정도는 사실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점이라고 하기에도 참 뭐한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거의 아이폰 13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도 사실 전작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OLED 디스플레이고 일반 상황에서 전체 최대 밝기는 800니트, HDR 상황에서는 최대 12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아이폰 13이랑 똑같죠. 아무래도 전체 최대 밝기에서는 프로랑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프로는 일반 상황 전체 밝기가 1000니트, HDR 상황에서는 부분 최대 밝기 1600니트, 야외에서는 부분 최대 밝기가 20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밝기 최대로 해놓고 봤을 때도 카메라에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봐도 확실히 프로 쪽이 밝은 게 눈에 딱 보여요. 하지만 뭐 P3 세경력이나 200만 대 1의 명암비는 프로와도 동일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진짜 사실상 전작인 아이폰 13이랑 비교했을 때는 달라진 게 없어요. 최대 60Hz 화면 주사율도 똑같고요. 해상도나 최대 화면 밝기도 똑같습니다. 칩셋에는 전작하고 차이가 있죠. 사실 A15 바이오닉 칩이 들어갔다고 해서 아이폰 13 때 들어갔던 걸 14 때 또 똑같이 넣었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아이폰 14에는 5코어 GPU가 들어간 A15 바이오닉 칩이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아이폰 13 프로 때 쓰던 칩셋인데 뭐 이것 때문에 칩셋 재탕이다 이런 말도 나왔죠. 뭐 둘 다 A15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 램 용량이 아이폰 14에서는 4기가에서 6기가로 더 늘었고 GPU 성능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전 세대 대비 18% 더 빨라졌고요. 실제로 제가 3D마크에서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봤는데 최고 점수가 아이폰 14는 2986점, 아이폰 13은 2466점, 최저 점수도 아이폰 14는 2148점, 아이폰 13은 1940점으로 둘 다 아이폰 14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안정성은 72% 대 78.7%로 오히려 아이폰 13 쪽이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테스트를 하는 동안 열감지 카메라로 제품 뒷면을 지속적으로 촬영해봤는데요. 둘 다 발열 관리가 상당히 잘 되는 모습이었지만 아이폰 14이 아이폰 13보다 온도가 오르는 속도도 더 빠르고 온도 자체도 지속적으로 1도에서 2도 정도 높게 나오더라고요. 발열 관리 시스템 디자인을 바꿨다고 들었는데 뭐 다른 원인이 있는지 1, 2도 정도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긱벤치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아이폰 14이 아이폰 13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나오기는 했지만 CPU 점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픽 퍼포먼스는 전작에서도 좋았지만 이번에 좀 더 좋아졌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나타났고 램 용량 증가로 앱 리프레쉬도 덜 하다는 거. 쓰면서 엄청 크게 체감될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특히 그래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게임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쾌적하게 쓰실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큰 업데이트는 카메라 부분에서 나타났어요. 전작 대비 전면 카메라에 오토포커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아이폰 13인데 초점 잡는 걸 보시면 확실히 더 빠르고 선명하게 잡아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 사진도 좀 찍어볼게요. 뭔 차이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에도 시네마틱 모드에서 4K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이폰으로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시네마틱 모드에서 4K로 해서 좀 더 환상적인 브이로그를 촬영할 수 있겠죠? 또 뒤에도 이렇게 블러도 다 날려주면서 높은 화질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런 점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안녕 여러분! 이건 브이로그 샘플이에요. 오늘은 제가 촬영 현장에 와봤습니다. 제가 촬영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메인 카메라는 물리적으로도 더 커지고 조리개도 더 커졌어요. 그리고 포토닉 엔진이라고 해서 사진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도 강화가 됐는데 메인 카메라 저조도 촬영 결과물 품질도 꽤 향상됐더라고요. 이건 저조도 환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둘 다 비슷한 결과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확대를 해서 보면 이 주전자 부리 쪽의 도자기 질감이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13에서는 다 뭉개져서 거의 보이지 않지만 아이폰 14에서는 도자기의 질감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건 야간 모드로 찍은 사진인데요. 우선 이렇게 크게 봐도 아이폰 14에서 뒷배경 블러 처리가 훨씬 잘 돼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면
컵에 있는 그림의 디테일들이 훨씬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도 환경에서 또 야간 모드 촬영에서 아이폰 14이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광 센서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 시에도 사진의 노출이나 밝기 최적화에 더 도움이 되겠죠? 툴뎁스 카메라 쪽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후면 플래시 쪽에도 주변광 센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에 또 다른 업데이트 사항도 있는데요. 15cm 이내 가까운 거리에서도 초점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 해서 찍으면 아이폰 14는 엄청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폰 13은 같은 거리에서 찍으면 굉장히 흐릿하게 나옵니다. 진짜 웃기다. 그래서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 막 눈화장 이런 거 가까이서 찍을 때도 되게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디오 촬영 시에 액션 모드가 추가됐어요. 카메라에 들어가서 비디오에서 후면 모드로 켰을 때 좌측 상단에 손쉽게 끌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켜면 이제 액션 모드가 들어가는데 이 액션 모드로 촬영을 하면 비디오의 흔들림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선을 해줘요. 그리고 액션 모드에서도 2.8K,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까지 다 지원을 하니까 영화처럼 흔들림 없는 그런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폰 업데이트 외에 애플에서 올 가을부터는 아이클라우드의 공유 사진첩 기능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족 사진첩 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커플끼리 만약에 이 가족 사진첩을 사용하면 나중에 환승연애 이런 거 나갈 때 편하겠다라는 어떻게 저런 사진 같은 걸 다 모아놓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방법을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폰 14에서 새롭게 들어간 기능, 충돌 감지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안전에 관련한 기능인데 운전 상황에서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연락을 취해주는 기능이에요. 아이폰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이 자동차의 가속 또는 감속 그리고 수평의 변화가 갑자기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또 아이폰 마이크는 충돌 음도 감지를 해서 사고가 난 것 같으면 아이폰에 10초 동안 사고가 났냐 물어보는 화면을 띄워준대요. 여기서 반응이 없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사고 아니다 라고 하면은 다시 꺼지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된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이 동영상 재생 기준 최대 20시간, 아이폰 13이 동영상 재생 기준 최대 19시간이거든요. 1시간 차이인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써봐야 알겠지만. 이상 아이폰 13에서 14으로 갈 때 업그레이드 사항은 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통 일반 모델은 가성비 때문에 프로 안 사고 일반 모델 산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성비 때문에 아이폰 14 일반 모델을 산다고 하기에는 너무 비싼데 발전도 없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같아도 굳이 폰을 바꾸자면 14 일반 모델보다는 프로를 선택을 하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과 프로의 사이에서의 선택인 것이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카메라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만족스럽다거나 아니면 무게가 가벼운 게 중요하신 분들 이게 또 프로에 비하면 훨씬 가볍거든요. 프로는 정말 묵직해서 주머니가 훅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굳이 프로를 사지 않고 그냥 아이폰 14 정도여도 성능은 너무 좋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매 가이드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폰 12, 13 사용자다. 아이폰 14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아이폰 11 이하 사용자다. 그러면 카메라 업그레이드에도 관심이 좀 있고 원하는 색상이 있다면 14을 고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사용자라면 아이폰 13으로 좀 더 저렴하게 가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진짜 폰을 오래 써서 지금 바꿀 때가 됐다. 그런 분들은 또 사시면 오래 쓰실 거니까 아이폰 14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더 큰 화면을 원해! 그러면 역시 아이폰 14 플러스를 고르시면 되고요. 작은 화면을 원한다. 아이폰 13 미니로 가시면 되고요. 예산이 넉넉하고 핸드폰이 묵직해도 괜찮다. 그러면 제 아이폰 14 프로 영상을 보러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더 한번 길게 사용을 해보고 장기 사용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